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는 CNB 사랑방의 정순천입니다. 어느덧 사랑방의 문을 연 지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네, 오늘 1주년 기념이고 또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문신자 회장님과 첫 스타트를 끄는데 오늘 또 멋지고 얼굴도 잘생기고 우리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대구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우동기 교육감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많이 바쁘시죠? 아닙니다. 네. 우리 전직 부의장님이 호출하는데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우리 교육감님 다들 그 가정에서 배우고 싶고 또 많은 얘기들 듣고 싶어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예, CNB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대구 교육을 걱정하시고 또 염려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정순천 전 우리 대구시 부의장님과 재밌는 시간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이미 언론을 통해서 지금까지 대구 교육 정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교육 전문가이시고 또 대학에도 계셨고 여러 우리 대구의 우동기 교육감 이상 교육감이 없다 할 정도로 열심히 하시고 또 인정을 받고 계시고 앞으로 또 대구 교육을 열심히 하고 계실 분인데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교육감을 가시겠다라고 열심히 교육계를 가시겠다고 어릴 때부터 꿈을 꾸셨나요? 그런 꿈은 꿔본 적이 없습니다. 꿔본 적이 없습니까? 그럼 어릴 때 부모님들이 방향을 어떻게 경영이나 교육이나 다양하게 또 잡아주실 수도 있고 교육감님 스스로 꿈을 꿀 수 있었는데 어떤 꿈 꾸셨나요? 근데 꿈이라는 게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네. 바뀌는데 부모님들이 너는 어떤 직업을 가지라고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는 없으셨고 네. 초등학교 때는 그때 동경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도쿄 올림픽이. 네, 초등학교 때. 네. 그래서 올림픽 선수가 되는 게 굉장히 꿈이었고 그때 교장 선생님이 물으시더라고. 니 뭐 하고 싶나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초등학교 육상 선수를 했는데 네. 올림픽에 한번 출전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기억이 나고요. 네. 자꾸 이렇게 바뀌었는데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는 제가 신문 기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대학도 그런 관련 학과를 지원을 했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공무원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공무원이라보다는 공익적 그러한 일들이 내게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행정학과를 갔죠. 네. 행정학과 가서 졸업을 하고 국토개발연구원이라고 또 그 공익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국토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연구기관에서 제가 토지 관련 정책을 했었는데 네. 하다 보니까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유학을 갔다 오고 네. 그러다 대학 교수가 되고 또 어쩌다 그러다 보니 교육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하고 하고 싶었는 직업은 기자였는데 그것을 아직 못 해본 게 좀 후회가 좀 되고요. 그래서 대학교 때 대학 신문사 주간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대학 안에 살 수 있으니까. 영대신문에서. 영대신문에서. 네. 우리 정 의원님처럼 네. 이런 것도 저 옛날에 많이 해봤거든요. 네. 방송도 해보셨다 하신.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시내 대구에 있는 민방위 개국할 때 한 7, 8년 했죠. 네, 오래 하셨다 그죠? 프로신데 저는 이제 겨우 1년인데. 네. 아이고 어릴 때 꿈은 많이 변하고 또 일본 유학도 갔다 오셨고 지금 우리 교육감님께서 앞으로 또 많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텐데 요 시점에 와서 타임머신을 타고 또 이렇게 딱 이제 지금 교육감님의 위치에서 옛날로 돌아가서 이 교육감님을 점수를 주신다라면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본인에게. 네. 글쎄요.
그래도 뭐 A 플러스는 안 돼도 A 학점은 되지 않나. 맞습니다. 그 이유는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의 네. 그 열정이나 비중을 보면은 네. 막 그 정도는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A 정도를 받을 수 있지 네. 않겠나. 시민들은 뭐 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은 저는 A 플러스를 주고 있고 주시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그 열정으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우리 아마 대구 시민들도 다 비춰지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일본으로 유학 가셔갖고도 동경대학인가요? 아니, 스쿠바 대학에. 스쿠바 대학에 예. 아주 그 우등생으로 공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잠깐 뭐 혹시 그때 당시는 연령이 아직까지 어렸기 때문에 혹시 여자친구를 만났다라든지 뭐 재미난 얘기 없습니까? 큰애 낳아가지고 벌써 결혼해서 데리고 가고 둘째는 네. 뱃속에 생겨서 갔습니다. 힘드셨겠군요. 근데 가장으로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네, 아이고 그러면은 그 뭐 공부를 많이 해 가셨겠지만은 뭐 언어라든지 사모님도 애를 아, 힘들었죠. 힘들었겠습니다. 그죠? 둘째가 거기서 출생을 했어요. 네, 둘째가 출생을 해서 정말 그 병원에서 의사하고 대화가 되질 않아서 네, 출산하러 들어갔는데 통역을 데리고 출산 분만을 하고 그랬죠, 예를로. 네, 네. 글쎄 그럼 문화가 다르더라고요. 예를 네. 들어서 우리 같으면은 아무리 그 병원이라도 산실 같으면 따뜻하게 해주고 뭐 네, 미역국도 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 없이 냉방에서 그냥 출산을 시키더라고요. 오, 그냥 밤에 가서 그냥 병원 입원실 저 수술실 열어서 하고 네, 출산 끝나 나왔는데 병실로 옮겼는데 그 방으로 옮겼는데 커피가 탁 나오더라고. 어머, 그래서 뭐 미역국 이런 건 없고. 네, 그래서 제가 전화로 물어서 제가 미역국 끓여가지고 그렇게 근데 그 후유증이 아직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유, 허리도 아프다 그러고. 네. 예. 아이고 그래서 정말 집사람이 고생. 거기서 애 둘을 큰 놈은 2살짜리일 때였으니까 거의 20개월 차이에 둘을 키웠으니까 네. 유학생활 되게 힘들었죠. 아이고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공부도 하셔야 되고 갓난 아기도 문화도 다른데 사모님도 또 조금 뭐 도움을 드려야 되고 생활비도 벌어야 돼요.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예. 아이고 역시나 그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청해서 나와 보면은요. 지금 이 자리까지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어떤 고통과 어떤 노력 없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혼자 노력만 네네. 가지도 어렵고요. 그럼요, 예. 네네, 정말 집사람이 많이 도와줬죠. 네, 초기에 물론 박사 과정은 이제 일본에서 했는데 제가 그 첫 석사 과정은 네, 81년부터 해서 태국에 갔습니다. 네, 그때 우리 여행 자유도 안 돼 있을 때고 네, 거기에 에이시안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라고 AIT라고 네, 유엔에 가입된 선진국들이 그 대학원을 설립해서 네, 발전도상 국가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그런 대학에 네, 석사 과정을 했는데 네, 그때는 뭐 장학금 받아도 둘이서 사니까 신혼 때였는데 각 결혼해가지고 재미있게 유학생활을 했어요 거기서는. 네. 그때 추억은 굉장히 좀 좋았는데. 지금 좋았는데 일본에서는 힘든 기억밖에 잘 나질 않아요. 그 일본에 가서도 공부를 하셨고 또 행정학을 예.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행정 전문가라서 정말 기초를 단단히 다지셨게 행정학 중에도 예. 저는 그 도시 경영론을 했습니다. 도시 예, 경영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어떻게 네. 경영할 것인가. 네. 그 중에 이제 도시 위기 문제를 제일 관심이 있었고요. 네. 원래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던 곳은 국토연구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다시 이제 대학에 와서 이제 위기 문제, 도시 위기에 관한 문제, 또 주민들이 결국은 시민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이해관계가 상충돼서 맞습니다. 그 의사 결정할 때 대단히 네, 네. 힘들거든요. 네. 그런 문제를 이런 갈등을 지역 이기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해서 협상에 관한 것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이 대학에 와서 강좌를 전국에서 처음 개설했죠. 네. 위기관리론, 협상론 이런 과목을. 네. 그게 이제 대학에서 강의할 때 재미있었습니다. 네. 지방재정, 네. 지방자치 뭐 네. 이런 분야가 이제 도시행정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전공 네. 영역이었습니다. 이런 그 교육감님 보통
예전에 교육감님들 선생님을 하시다가 요렇게 올라오신 분들이 예. 많으신데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다양하게 공부를 다 하시고 또 대학에도 살림살이까지 다 해보시고 이렇다 보니까 대구시 교육이 정말 발빠르게 가고 있고 큰 틀에서 보고 뭐 우리 대구시 전체를 바라보고 교육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사는 이 네, 삶의 공간에 관한 그럼요. 고민들을 해왔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다양한 분야들도 네, 그럼요. 이 영역이 네. 대단히 이해도 상충되는 부분도 많고 네. 넓고 그런 부분들이 항상 긴장을 놓치지 않는 그런 계기를 또 마련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요새 이제 그 융합 학문 네. 얘기를 하고 이제 교육 과정이 개편되면서 이제 네.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사회, 지리, 역사 이걸 통합해서 가르칩니다. 네. 통합 사회. 네, 네. 또 물리화학, 생물 이것도 네. 통합과하고 이제 네. 이걸 융합 학문이라 하는데 선진국 벌써 이런 시도가 일찍 있었죠. 제가 석사 과정을 과학 석사를 받았어요. 사회과학을 하면서. 네. 그래서 사회 현상 문제를 과학적으로 풀어나가는 이런 네. 접근을 했고 박사 과정이 사회공학과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과학, 사회 현상의 문제를 공학과 접목시켜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요즘 얘기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융합적 사고 네. 이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제가 일찍이 좀 네. 그 부분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해왔었죠. 네. 그럼 그 시절에 이미 공부를 다 하셨고 앞서가 가셨고 지금 우리 융합에 지금 모든 게 융합해야 된다. 뭐 이 단어에서 그렇죠. 이제 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미 교육감님 그때 공부를 다 하셨다. 예, 그때는 뭐 학제적인 연구, 학제적 네. 교육이었는데 이게 네. 이제 적절한 표현이 이제는 융합 교육, 네, 융합 교육 학문. 맞습니다. 네,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을 융합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미 그때 공부를 다 하셨고 우리 그럼 총장님 역임하시면서 다른 총장님들도 다 잘하셨겠지만은 그래도 총장님 하실 때 특별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미리 이런 게 공부가 다 됐었고 진짜 큰 틀에서 이렇게 대학을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인기가 많으셨는 것 같습니다. 대학 운영하실 때 재미난 얘기 없었습니까? 그래서 인기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인기가 없었어요. 학교 힘들 때 네. 뭐 구조조정도 하고 새로운 네. 것도 하고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그때는 병원 우리 영남대학교 같은 의료원 문제도 있고 네. 뭐 노조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네. 그런 엉켜 있는 실다리를 좀 풀려고 많이 애를 썼죠. 네, 그리고 네, 또 네. 결국 역할이라는 것은 그 시대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영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해 나가면 또 그 결과도 좋았고 마침 제가 있을 때 개교 60주년이라는 그런 계기도 있었고 네. 또 그 학교에 학생들 등록금 수입만 가지고 어려우니까 네. 동창들이나 지역사회 자원을 좀 모아서 그래서 네. 발전기금을 많이 모아서 학교에 이제 그 보탬이 되고 또 학교 발전 동력을 끌어나가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동문들도 많이 도와줬고요. 그때 영대 대단히 어려울 시기였습니다. 관선 이사 체제였고 네. 또 그때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대학 개혁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힘들었지만은 성사가 됐던 게 로스쿨 유치했던 거. 네. 또 우리가 그동안 참 아트센터 같은 게 없었는데 그런 아트센터를 멋지게 만들고 지으셨죠. 또 네. 기초교육대학이라든지 네. 천마인재학부라든지 네. 의학전문대학원 이런 과정으로서 영대가 새로 도약할 수 있는 개교 60주년을 맞아서 제가 제2창학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기틀을 마련했고 또 그동안 교수들이 새롭게 연구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그런 기초도 그때 마련이 돼서 네. 연구력이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한동안 30위, 40위로 떨어졌던 게 20위로 다시 대학에 끌어올려졌고 네. 네. 외국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를 네. 했었어요. 그리고 1년에 1000명씩 우리 애 학생들을 해외에 네. 유학 보내는 그런 프로젝트들 그런 게 기억이 많이 남네요. 네. 또 의료원의 경영 정상화 때문에 네. 고생했던 일 네. 뭐 이런 기억들이 많이 남습니다. 아이고 정말 뭐 네. 추억이 막 새록새록 나시겠습니다. 뭐
정말 그 정신없이 달려오셨다, 그죠? 그러니까 4년을 하니까요. 네. 그때 뭐 재선 얘기도 있었으면 더 이상 에너지가 고갈돼서 더 할 힘이 없더라고요. 네. 아이디어도 고갈된 것 같고 설령 뭐 선거를 하지 않고 총장 선출 선거를 하지 않고 시켜준다 해도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에너지가 네. 소진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열정을 예. 다 쏟아부었다. 네. 그래서 막 스스로 4년하고 물러났습니다. 네. 더 이상 할 힘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도 지금 영남대학 하면은 잘했는 일보다도 우리 학생들하고 어떤 이런 뭐 추억거리 같은 건 없었나요? 아유, 많았죠. 네. 추억. 글쎄, 지금 생각하면 추억이지만은 네. 참 상처도 되고 아픔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2005년부터 총장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학교가 이제 시대 상황이 변하다 보면 학문의 성격도 달라져야 되고 네, 네. 또 학생들 선호도 다르다 보면은 우리나라 대학이 외국대하고 다르게 학과가 세분화된 작은 학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무용학과가 학생 모집도 어렵고 해서 이제 재개편을 하려고 하는데 네. 소위 말하는 학과 통폐합 문제죠. 네. 그 문제를 하려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 심지어 시내에 있는 음악 학원들, 무용 학원들까지 반대를 네. 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7박 8일간 이런 공간에서 감금돼 있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참. 학생들한테. 예, 제가 학생 학부모들이. 네. 그래서 제가 덕이 없어서 그랬습니다만은 참 그때 생각 대단히 힘든 시기였고 학생들도 힘들어했고 저도 힘들어했고 네. 예, 그런 구조조정에 그런 큰 아픔이 있더라고요. 7박 8일 동안 말이 네. 7박 8일이지 그 매 시간마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때 혈압이 오르고 네. 당뇨가 생겨버렸어요. 그럼요. 예. 그냥 편안하게 쉬면서 7박 8일이 아니고 1초로도 진짜 쉬지 않고 계속 거기에 대한 모든 걸 신경을 쓰면서 7박 8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密閉된 공간에 네. 있었으니까요. 감옥이나 다름없었네. 그러니까 병이 안 생기면 비정상입니다. 아이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고생한 부분도 있고 또 아름다운 추억도 있고 그러나 일을 하기 위한 열정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아마 영남대 하면 우동기 총장님 다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견해는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네. 큰 흐름에서 보면은 참 학교에서 새롭게 그렇게 세트를 짜야 될 그럼요. 예, 네. 리인벤팅 제가 네. YU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는데 네. 정말 재혁신을 해보자 네. 세트를 짜보자 네. 그런 중에 일어났던 일들이었죠. 네, 네. 맞습니다. 그 대학을 혁신을 하고 경영을 하고 예. 그렇게 열심히 하셨으니까 CEO 경영상을 또 수상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이제 학교 구조적 문제하고 로스쿨 유치 또 이제 학교의 재정 지출의 합리화 제가 정말 그 2월금 없이 학교를 인수를 받아가지고 네. 제가 그 다음 총장한테 2,200억 원을 이월시켜줬습니다. 재정을. 우와. 발전기금도 380억 모금을 했고요. 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고액 기부자가 없이 정말 동문들이나 지역사회에 이렇게 모금들 하고 또 재정 씀씀이도 제가 대학에서 재무행정을 가르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참 큰 도움이 되고 대학을 경영하는데 예. 그 대학에 있다 보면 화환을 많이 보냅니다. 이게 예산이 1년에 1억 이상 들어가요. 네. 근데 그게 1억이나요? 예. 네. 뭐 동문들 있고 해서 그 네. 꽃 지출값이 각 단가대하고 엄청 많죠. 그게. 네. 그래서 그런 중에 저걸 좀 우리가 그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없을까.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2단 화환, 3단 화환별로 꼭 개수를 세야 돼가지고 입찰을 한번 붙여봤어요. 네. 1년에 몇 개 이상 사주겠다. 네. 근데 연도별로 평가해보면은 우리가 1년에 쓰는 꽃 수가 나오잖아요. 화환 수가. 네, 네. 그걸 가지고 입찰을 붙여봤어요. 그랬더니만은 그때 10만 원에 6만 원, 5천 원이 되더라고요. 와, 그 진짜 경영 마인드 없으면 그거 못 하시거든요. 근데 화원 꽃 그 농장 한테는 또 하는 분들한테는 비난을 많이 받았죠. 네. 네. 그러나 대학으로 네. 봐서는 학생들 등록금을 그럼요. 받아 운영하는데 네. 그래서 그 평균 이제 입찰 요건이 그런 겁니다. 몇 송이. 네. 대신에 우리 학교에서는 1년에 몇 개를 이무적으로 구입한다. 네. 이래서 이제 그 입찰을 봐서 아, 1년 동안 그 가격에 정해놓고 이제 우리가 구매를 하고 하는
역시나 그런 업무도 이제 대단하십니다. 많이 네. 간소화가 되죠. 네. 그래 그럼 정말 CEO 마인드가 없으면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정말 그 부분에 했다라면 다른 부분도 열심히 모든 것을 경비 절감해가면서 살림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물며 그 꽃까지 다 신경을 썼다니까 아마 뭐 짐작이 갑니다. 학교에 그 학생들 컴퓨터 실습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컴퓨터 실습실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잘 돌아가는 가동률이 한 40%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 함부로 쓰니까 그날 많이 고장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수리하려면 일일이 회사에 연락해가 수리하면 늦어지고 또 근데 가동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 네. 자꾸 컴퓨터 새로 사는 것보다는 가동률을 높여야 되죠. 네, 네. 그리고 또 그 잘 수리하고 유지 관리해가지고 오래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대학원 학생들 전문가로 해가지고 요즘 원스톱 지원센터처럼 네, 만들어가지고 작은 차를 하나 해가지고 와. 요청만 오면 가서 고쳐주고 하는 그걸 네. 만들었더니만은 경비도 굉장히 절감되고 컴퓨터 가동률이 95%로 올라버리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아유. 그래서 우리 대학원 네. 학생들을 그런 걸 네. 잘하니까 네. 그 학생들 시켜가지고 이제 맞습니다. 자그마한 골프장에 있는 골프 네. 카트 있잖아요. 네. 그거 갖고 다니면서 학교 안에 다니면서 이제 네. 전화 오면 가서 컴퓨터 고쳐주고 또 네. 수리할 거 수리해주고 이렇게. 와, 정말 네. 대단한 마인드이십니다. 정말 학교 처음 그 총장님을 가셨을 때는 이월금 하나도 없었는데 또 충분히 알뜰히 해서 도로 돈을 그만큼 적립을 해주고 오셨다. 후원금도 그만큼 받으셨다. 그때는 이제 대학 등록금도 학생들 협의해서 조금 인상도 할 수 있었는 그런 요즘하고 좀 달랐는 배경도 있었고 또 하나는 네. 스마트 센터라든지 과대학인데 기숙사 짓고 건물도 많이 지었는데 네. 그때 IMF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공사비가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아. 공사비가. 네. 근데 이제 그 정부에서 적정가 입찰을 하는데 우리 대학에서 제가 그때 최저가 입찰을 했어요. 네. 그 최저가 입찰하면 공사 부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에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 네. 건축가 교수, 기획과 네, 네. 전교 각 교수를 다 했으니까 아예 감리를 네. 우리 교수님들이 감리하는 거예요. 네. 그 최저가로 들어와서 학교 공사를 할 때 부실의 염려를 우리 교수님들이 맡겨서. 현장에 제가 CCTV를 설치해주고 네. 그거를 교수님들이 연구실에서 감리할 수 있도록 네. 공사 진행 상태에 따라 다 보고 그래서 공사 품질을 올리면서 네. 그렇게 했던 기억도 나는데 그래서 건설회사들은 영대 공사하면 돈이 안 남는다 그래서 그것도 좀 비난을 받았습니다만 아, 제가 이제 이해를 합니다. 예. 네, 네. 비난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애들 등록금 받아갔으면서 맞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은 아껴 써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 네. 생각이 아이고 정말 예. 대단한 아이디시. 역시나 그러니까 저도 그런 그 풍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대 가면은 너무 최저가를 해서 남는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저기 들었었는데 총장님 말씀 그 시절에 이렇게 학생들을 역시나 근데 이제 적정가를 하거나 또 대학의 총장의 중요한 그 덕목 중에 하나는 영남대 그때 관산 이사였기 때문에 네. 신뢰성이나 청렴 도덕성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럼요, 학교니까. 예. 그런 큰 공사 발주할 때 수의 계약을 한다든지 다른 입찰 방법을 해서는 뒷말이 많겠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이제 최저로 하면은 그 문제는 없어지는데 네. 대신에 공사 품질 문제가 생기니까 네. 공사 품질 문제는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그 공사하는 분들이 싫어했던 게 공사 현장에 곳곳에 CCTV를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 건축가나 기획가 교수님이 언제든지 자기 맡은 분야에 감리를 하는 데는 그 CCTV를 가지고 감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공사 품질을 확보해서 대단한 총장님이고 못 말리는 총장님이고 다들 그렇게 했었겠습니다. 그 시절에는 역시나 정말 그 정말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학교를 운영하셨는데 아이고 4년 동안에 정말 저 너무 많은 일을 하셔서 에너지가 고갈이 됐고 또 그러고 나니까 또 교육감에 또 우리 대구시 교육감에 그 당시는 출마라 그랬죠. 예. 그때 어떻게 해서 그 생각을 하셨나요? 그래서 이 얘기를 참 뭐 사적으로 한두 번 한 적이 있으면 저는 정말 교육감 업무가
네. 물론 학교도 제가 학생들 가르쳤지만은 선거로 교육감을 뽑고 여기 나간다는 상상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총장 임기를 딱 마치고 스탠포드에 유학을 갔죠. 네. 미국 국무성에 초청을 받아가 풀브라이트 돈을 받아가 연구활동하러 갔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뭐 좋습니다. 그런 얘기는 전혀 저는 몰랐어요. 물론 가기 전에 시장 입후보 얘기는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일 없을 거라 나는 공부하러 간다고 갔었는데, 네. 왜냐면 행정을 하고 도시 계획론을 하다 보니까 항상 그 얘기가 따라다니더라고요. 선거 때마다. 네. 근데 1월 초인데 그 새벽에 전화 소리가 울려서 전화를 받았더니만은 제 성당에 다니는데 제 대부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네. 아니, 교육감 입후하냐 그래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교육감 입후하는데 제가 여기 있는데, 아, 오늘 대구 시내 뭐 일간지 아침 신문에 일면에 그렇게 났다는 거예요. 오. 그 무슨 얘기야? 난 그런 소리 들은 적도 없고 기사가 누가 내한테 확인한 적도 없었다. 네. 기자가 전화 온 적도 없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전화를 끊고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언론사 사장이 전화를 했어. 이거 무슨 얘기냐? 난 여기 있는데. 그랬더니만은 뭐 어디 당하고 어디서 나온 얘기라고. 근데 네. 나한테 확인을 해보고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래가 뭐 그냥 해프닝으로 저는 그럴 생각 없다가 끝이 났었죠. 그게. 뽑혔는 그죠? 네. 그래 있다니까 한 달인가 지났는데 참 돌아가셨는 분인데 박세일 교수가 있었습니다. 네. 박세일 교수가. 이분이 스탠포드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 교육감 선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오셨어요. 네. 그 물론 이제 자기도 그쪽 대학을 알지 와서 하는 얘기가 지식인으로서 행동으로 보이는 네.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자기도 그러면은 서울 교육감 입학할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뭐 서울, 경기, 인천 뭐 이렇게 벨트를 형성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교육이 대단히 어렵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선거를 저도 총장 선거는 하긴 해봤지만은 네.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선거라는 건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50이 넘으면 지 인생 아니라고. 지 네.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소명일 수도 있고 참 종교적으로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만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서히 된 것이 2월 16일 날 제가 귀국을 하고부터는 막 제 의식 없이 막 굴러가더라고요. 네. 근데 물론 거기서 제가 확고한 제 의지를 세우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은, 근데 세우지 못하는 게 이제 그 지식인의 양심이더라고요. 네. 그런 요구를 또 거절할 수가 어려운 그런 부분. 현실적으로는 집에서 반대하고 뭐 이런 선거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네. 뭐 그러다가 그렇게 이렇게 교육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네. 무책임하게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때 생각할 때는 내가 교육감이라는 것을 내 인생 설계에서 두지 않았지만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대학을 경영하는 것이나 유초중등 교육을 지원해 주는 건 이거 같은 일 아니겠나.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대학은 마지막 단계의 일들이지만은 유초중등이 훨씬 더 이해관계가 더 복잡하니까 한번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기여를 해보자. 그렇게 결심하고 입후 발표를 했었죠. 네, 네. 그렇게 교육계에 계시고 정말 뭐 많은 것을 공부를 하셨으니까 막상 생각했던 거하고 또 이렇게 입후보하고 선거에 나가니까 많이 어려움도 따랐죠. 있었죠. 네, 선거에 네. 뭐 소송돼서 선거법 네. 그래서 뭐 수사도 받고 네. 조사도 받고 뭐 네, 이렇게 네. 했습니다. 그때 지역에 있는 그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우린 그 교육하면 정당 배경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선거법도 잘 모르고 해서 33분이 추천도 해주시고 했는데, 이게 뭐 선거법 위반으로 내가 말썽도 많았고 뭐 선거 참 그거 할 게 아니더라고. 그게 엄청 힘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네. 또 뭐 처음부터 지지를 해주고 이렇게 해가 권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뭐 저를 지지 안 하고 맞습니다. 뭐 네, 네. 그 참 그래서 제가 그 대학 선거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주변 보고 남자는 선거 한 번만 해보면 딱 좋겠다. 네. 그럼 이 세상 인심을 알 것 같더라.
네. 그 철이 많이 들었습니다. 선거해 보면서. 아이고. 그 정도로 열심히 하셨고 또 그런데 정말 아이들만 가르치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때 누가 자주 묻더라. 대학 총장하고 교육감이 얘기해. 그때 교육감이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네. 왜 그래서 발전기금 안 모아도 안 되나? 나라 돈을 쓰니까. 네, 맞습니다. 그 스트레스는 없을 거로 생각했어요. 네. 또 하나는 노사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정부니까. 네. 근데 와보니 안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노사 문제는 오히려 더 심해. 더 심하죠. 우리 네. 여기 이제 공무직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비정규직 문제가 워낙 많은 네, 계층에 네, 맞습니다. 또 지금 뭐 정규 우리 교사보다가 숫자 비슷비슷하게 이제 학교가 이렇게 운영되거나 특히 MB 정부 때 그걸 양산을 했거든요. 네. 일자리 창출해서 뭐 100만 원, 140만 원 맞습니다. 이래가 해놓은 네, 게 정말 오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보다가 일자리 개수에 그러네. 치중하다. 네, 결국 그것이 지금 이 정부가 풀어야 되고 우리가 풀어야 될 큰 네, 네. 문제로. 그래도 또 이렇게 7년 동안을 이렇게 잘 해 오셨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대학에 계실 때하고 지금 교육감으로 계실 때하고. 훨씬 대학보다가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네. 첨예합니다. 네, 네. 대학은 그렇죠. 그래도 학생들을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요를 가진 학생들이 들어오고. 네. 근데 또 하나는 대단히 대학 총장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전 뭐 성직자도 아닌데. 네. 그러나 교사니까 네. 교육감이 그래가 되겠나, 네. 선생이 그래가 되겠나 하는 게 네. 그게 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집사람이나 네. 아이들한테까지 미치니까 그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네. 그러나 그건 감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정말 그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총장님은 총대학이라는 틀 속에서 또 예. 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은 이 교육감이라면 그 전체 뭐 유치원생부터 전체 예. 교육을 다 책임지고 계신다. 어떤 것이라도 사적인 것도 교육감이 저래가 되나. 뭐 아닌 것도 교육감이 이러면 안 돼. 모든 게 제재를 받고 힘든 부분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교육 네. 도시를 네. 좀 뛰어넘어서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고자 우리가 대한민국 네, 네. 교육 수도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네, 네. 선포하고 나니까 교육 수도가 그래밖에 뭐 하나? 교육 수도인데 그거밖에 안 주나? 뭐. 네. 교육 수도인데 이렇게 하니 이게 참 힘든 상황이고요. 참 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에 가면은 어떨 때 보면은 막 되게 추울 때는 산에 음식 뭐 해 먹게 돼서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힘들더라고요. 네. 어디 곳에 가서라도 다 노출이 되고 네. 그런 것이 참 다시 한번 이렇게 스스로 몸가짐을 일탈하지 않고 몸가짐을 참 이렇게 긴장되게 사는 거 네. 이것도 장점인 반면에 참 그 스트레스도 대단히 크거든요. 엄청 크죠. 네. 네. 그러니까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시고자 하는 그 큰 틀 아래 모든 사적인 것까지 다 그 교육감님 이름에 다 맞춰 들어가고 개인 뭐 사생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네. 네. 제일 네. 두려운 게 우리 학생들이 네.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을 네. 보고 어떻게 판단할까, 네. 또 애들이 따라하지 않을까, 네. 이런 것들이 제일 네, 참 네. 맞습니다. 힘드는 네,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교육감님 보시면 교육감님 역할도 정말 많으신데 SNS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SNS에 또 그 할아버지의 재미난 일화가 있던데요.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뭐 그 제가 친구가 돼가 있어갖고 많이 내용을 봅니다. 그 하시려면 힘들 텐데. 예, 그것도 네. 요새 자꾸 빈도가 제가 직접 하는 게 많이 줄어들고 우리 교육청과를 따가지고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네, 네, 할아버지에 관련되는 거는 선거 때 우리 캠프에서 이제 네. 올렸어요. 근데 제 성장할 때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신 분이 할아버지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버지 엄마에 대한 기억보다가 네, 지금 또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훨씬 더 많아요. 네. 제 사랑을 많이 받으셨군요. 3살 때부터 네. 할아버지 방에서 네. 할아버지 요 밑에서 들어가서 하고 거기서 심부름하고 네. 그리고 아버지 엄마 방에는 아예 뭐 가볼 수도 없었고 그랬어요. 네. 근데 할아버지 심부름하면서 자랐죠. 네. 그러니까 아침 되면은 일어나서 마당 쓸으라고 하면 마당 쓸고 네. 낮에 가서 개똥 2소쿠리씩 주워 그거 하면 밥을 안 주셨으니까 할아버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네. 그리고 할아버지 독립유공자신데 네. 그러고 갔다 오면 또 신문지에 뭐 붓글씨 쓰라 그러고
네. 그게 다른 건 하나도 없고 맨날 천나 1등이 충효를 써요. 네. 천나 1등이 물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의 효에. 네. 이거 신문지 5장씩 하루 쓰고. 네. 저녁에 되면 할아버지 또 주무실 때까지 다리 주물러 드려야 되고. 네. 이게 제 기억에 6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6학년 때까지 계셨어요. 네. 그리고 뭐 그때 뭐 시골에 농사를 좀 지었으니까 집에 일하는 그 일꾼들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런 일들을 전부 저를 시켰어요. 네. 네. 교육을 시키셨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할아버지가 저한테 미친 영향이 참 제일 크다. 네, 맞습니다. 어릴 때 그 기억이, 네. 어릴 때 교육이 평생을 간다고, 네. 그때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꼬를 또 소가 2마리 있었으니까 네. 요 손톱짝 이게 지금 이 나한테 배에 있는 자국들이 속꼬를 뜯어보셨습니까? 아 뜯기 말고요. 네. 그 소 2마리 먹이는 풀을 제가 다 해야 됐는데. 오, 네. 또 소 산에 갖다 놔놓고 아 혼자 그럼요. 책 보고 낮잠 자고 이런 것도 해보셨네. 그거는 우리 형님의 몫이었고 그건 저한테 안 돌아오더라고. 헤헤. 네. 네, 그러면. 소 먹이러 다니는 게 제일 편한 일입니다. 방학 때 산에 네. 갖다 놓고 뭐 자도 되고 나무 밑에. 네, 네. 근데 그 소꼴 뜯어가지고 속꼬를 뜯어가지고 먹여야 되니까. 먹여야 되는 또. 거 집에 가져와야 되니 그게 제일 힘들죠. 네. 그래서 동네 그 소똥 개똥도 주스면은 네. 없어요. 네. 근데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네. 늦게는 또 이게 요령이 생기더라. 할아버지를 속이는 방법이.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소똥은 큽니다 이게. 네, 나무 네. 크거든. 개똥은 요만하지만 그렇죠. 네. 소똥을 밑에 넣고 네. 개똥 위에 몇 개 덮어가지고 검사 받고 막 이러고. 아마 할아버지가 아셨을 겁니다. 아시고도 넘어가시. 그렇죠. 맞습니다. 그 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네, 네. 네. 아, 그 어릴 때 그런 그 교육과 그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그 정신과 그런 노력으로 지금 아마 이렇게 다 성장하시면서 아이들한테도 어떤 아이들한테도 친절하시고 또 뭐 대화도 잘해주시고 이렇게 인기가 많거든요. 아마 그럴 때 그 추억이 아마 그 또 SNS를 통해서 그 참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애들도 저래 참 그렇게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저는 소똥 그 인분 똥지게도 저 봤고요. 네, 뭐 지금 해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안 해보신 게 없네요. 그래서 시골에 살면서 하는 일은 다 해봤죠. 네. 산에 나무하러도 다녀봤고. 네. 네. 귀한 손주라서 그때 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면 있는데도 그랬고. 그 무릎팍에 앉혀가지고 칼치나 발라주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네, 네. 그 일 다 교육을 철저하게 받으셨다. 그 어릴 때부터 6살 때 아니 8살 때까지 예. 아니지 13살 때까지 13살, 초등 6학년 때도. 13살 때까지 완 예. 성장 과정에 전부 다 겪으셨네. 예. 그런 교육이 지금에 또 이렇게 맞습니다. 요즘은 핵가족 시대가 돼서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그 추억이 없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우리 집 따님도 우리 할머니랑 같이 매일같이 사왔다가 좋았다가 할머니를 귀엽다 했다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요즘 문헌을 보더라도 네. 원래 애들 인성 교육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몫이었거든요. 네. 그 격대 교육. 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이제 조선 관계 회복 교육해서 네. 그게 경상북도에 넘어가더니 할배 할머니로 할매 바뀌어버리더라고요. 할매로 예. 그거로 바뀌었는데 실제는 우리 교육청에 조선 관계 회복 교육을 제일 많이 처음 네. 시작을 했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하고 노인정하고 네. 협약을 맺어서 맞습니다. 네. 인성 교육 시키고 오고 네. 하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뭐 야영이라든지 이럴 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오면 제일 우선적으로 해주고 네. 3세대가 오면 한다든지 네, 이렇게 네. 해서 손자 손주를 좀 네. 할아버지 네. 할머니가 좀 돌려드려야 되는데 요즘 네. 젊은 어머니들이 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애를 잘 안 줘서 이게 걱정입니다. 그렇죠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3대가 함께하는 뭐 책 읽기라든지 게임하는 예. 거라든지 운동회라든지 예. 그런 걸 좀 해보시면 그거 어떨까요?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고 예, 있습니까? 네. 그래 네, 우리 멋집니다. 교육청 야영장 같은 데 모집할 네, 때 네, 네. 3세대 들어오면 제일 우선 해주고요. 네. 또 제일 우선은 아버지 엄마 빠지고 네.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손주하고는 1, 네. 3세대 올 때가 네. 우선권이 제일 높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네. 걸 계속 해 함으로 해서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 예. 공경하는 인성이 그대로 되는 거지. 뭐 아무리 지식으로 가르친다 하는 예. 것보다도 그죠 행동으로 정말 교육을 잘
많은 것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난달에 우리 새 정부가 이렇게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아, 교육계도 정말 그 정부가 새로 바뀔 때마다 이 교육이 정말 어렵고 학부모들이 그 어떻게 정책이 바뀔까 이거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정말 그 우리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중앙정부의 어떤 뭐 새로운 교육도 뭐 계획이 바뀌고 이럴 것 같은데 그 교육도 물론 이제 시대 환경이 변해서 조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되는 네, 것처럼 교육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 어떤 정책을 쭉 이렇게 해오다 보면은 지금 이제 새 정부가 자사고 특목고를 이제 없애겠다 외고 네.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새로운 또 학교 질서가 그런 학교 중심으로 네. 생겨버리니까 네. 이 평준화적 교육 정책이 위배되고 네. 입시도 과열되고 되는 거 아니냐. 그 네. 문제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 정책이 생겼을 때 배경을 살펴보면은 네. 고교 다양화 정책하는 게 이명박 정부가 공약해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때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정동영 후보였는데 그것도 그때 그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왜 제기를 했냐면은 DJ 정부, 노무현 정부가 이제 평준화 정책을 쭉 해오는 과정에서 외국으로 조기 휴학 바람이 불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네. 교육을 네. 탈출해서 네. 다른 곳에 네. 가고 네. 네. 그 조기 유학 되다 보니까 네. 기력의 압박가 생기고 자살 네. 문제, 이 사회 문제가 막 돼버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또 대구 같은 데도 공부 잘하는 중학생들이 네.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막 다른 빠져나가고 지역으로 예. 그게 한 400명에서 500명까지 되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는 게 유학을 가지 않고도 공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네. 해서 그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고교 다양화 정책에서 자사고도 만들고 자리병도 만들고 특목고도 좀 그 네. 이제 영재고 이렇게 층을 맞습니다. 나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 하나하나에 맞는 일종의 맞춤형 교육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또 들고 나오니까 네. 이런 부분이 또 과거라든지 영재학고도 만들어 놓으니까 전부 의대만큼 집중으로 가버리고 네. 뭐 이런 문제가 이제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정부가 정책을 손을 대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죠. 네. 우리도 최근에는 대구에서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중3이 네. 공부 잘하는 애들은 거의 빠져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거의 이제 대구에서 우리 네. 영재과학고등학교, 일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또 네.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2020년에 좀 부지 매입이 늦어져서 지금 개교가 늦어지고 있는 중국어를 특성화하는 네. 중국어를 하는 국제고등학교를 네. 정부로부터 어렵게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네. 네. 이게 2020년 개교하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중국하고 관계를 생각하면은 중국 네. 전문가를 이거 꼭 양성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이런 정책 등이 좀 걱정스럽죠. 그래서 너무 급격한 변화는 이 문제를 네.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문제 있는 거는 사실이니까. 네. 네.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과거에 겪었던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거나 네. 그런 절차를 밟아서는 안 될 걸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부분을 보완해가면서 네. 교육은 너무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학부모들이나 우리 그 구성원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겠나. 네. 막 그런 부분에 좀 이 템포를 조절해가면서 좀 다양한 그런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막 네. 그런 정책으로 가져왔으면 하는 게 새 정부의 바라는 점입니다. 남은 임기는 어떻게 마무리하실 것인지 또 향후는 어떤 걸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좀, 글쎄요, 예. 뭐 제 정책을 제가 마무리한다는 것보다가 지금까지 해온 정책들이 또 임기 끝이라고 해서 아니 교육감님 또 뭐, 예, 개인적으로 네, 네, 그런 개인적으로.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계속 또 네, 네. 그리고 교육 정책 계속 진화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계속 네, 네. 보완하고 네. 진화를 해야 되기 네, 때문에 네. 뭐 그것은 제 임기나 또 뭐 선거에 관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요. 네. 여러 가지 정말 그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또 재미난 얘기도 하셨고 그 끝으로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에게 하시고 싶은 뭐 메시지나 말씀이나 네 그런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좀 학부모님들 말씀을 좀 네, 네. 정말 부탁드리고 네. 싶으신데 이제 정말 이제는 학교 좀 믿어주시고 네, 우리 선생님들을 정말 한없이 좀 신뢰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제는 믿어주실 때가 됐거든요. 네, 네, 저는 정말 자신코 이제는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 2만 한 7천 분 되시다 보니까 선생님에 따라서 학부모 한 분 한 분 수요에 맞는 그런 교사가 또 원하는 교사가 못 되는 수도 있지만은
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네. 정말 우리 선생님들 이제 헌신적이고 잘해주고 네. 또 열정적으로 해주시는데 자식 맡겨놓고 선생님 못 믿으면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맞습니다. 학교를 믿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절대적으로 좀 신뢰를 해주시면은 우리 선생님들도 더 힘이 나서 아이 한 명 한 명 놓치지 않고 열심히 잘 보살펴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 지금까지 쭉 오시면서 많은 업적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역시나 우리 교육감님이시구나 하는 걸 또 한 번 느끼겠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마 인기가 이 프로를 보시고 나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좀 다시 한번 불러주십시오. 그럼. 네, 네. 다음번에 이제 교육에 대해서 못한 얘기 예. 또 한번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님과 함께한 정순춘의 CNB 사랑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아직 못한 얘기가 많은데 듣고 싶은 얘기 많은데 다음 또 기회를 만들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분을 모시고 이 사랑방에서 재미난 얘기 우리 대구시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 초청해서 칭찬 많이 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대구를 칭찬하는 문화로 만들고 싶은 게 이 방송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